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간 미주미 시간을 진행해 봅니다. 이 방송은 늘 얘기하지만 한국경제TV 주식창에 있는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하는 방송이고요. 또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까지 같이 동시에 송출이 됩니다. 미주미 초이스에도 올라가고요. 공개 방송인 만큼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약간 그 영화 제목 패러디한 걸로 좀 보입니다.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이상한 주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제목에서 풍기듯이 어떤 게 좋은 주식이냐, 어떤 게 나쁜 주식이냐, 그러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주식은 이상한 주식이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림을, 제 사진을 좀 밑으로 잘리니까, 내려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드립니다. 엔비디아가, 지난주, 그니까 바로 어제였네요. 오늘은 제가 토요일날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금요일날 사상 최고치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매출과 이익, 그 다음에 순이익,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 미주미 초이스라고 하는 제가 향후에 이제 주식창에도 아마 한 달 정도 뒤면 같이 서비스할 그 내용인데요. 모든 미국 기업에 대한 자세한 어떤 컨텐츠, 어떤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물론 이건 전산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하고 전산이 합쳐지는 그런 모습을 아마 한 달 뒤 정도가 되면 보실 것 같은데요. 그 미주미 초이스탁의 내용을 좀 미리 맛보기를 보여드리는 거죠. 보여드리면 매출, 막대가 매출입니다. 회색 막대가.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녹색이 순이익, 그 다음에 파란색이 영업이익. 영업이익과 매출과 순이익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래서, 현재 시장은, 현재 주식 종목은 사상 최고치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네. 실적이 올라가고, 주가 올라간다.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오히려, 못 가면 좀 이상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또 역시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좋은 주식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주식이라고요? 좋은 주식입니다. 실제 좋은 주식이죠. 여기서 좋다는 거는 실적이 좋다는 것도 있고 주가가 좋다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이 엔비디아는 적어도 실적과 주가가 다 좋은 종목이다. 누구도 여기에는 이견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렇다면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처럼 매출과 이익과 영업이익, 주당 수익이 다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근데 아마존의 약간 특징은 뭐냐면 4분기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보통 4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강한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홀리데이 시즌이다 보니까 쇼핑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가 4분기에 겹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부스부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아마존의 주가는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길게 박스권에 갇혀있을까요? 한 1년 됐습니다. 1년 동안 이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뭐, 조금만 더 올라오면 사상 치고치 갈 수 있다 하지만 벌써 오랜 기간 동안에 실적은 좋아졌지만 오랜 기간 동안 박스가 갇혀져 있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러면 아마존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 아마존 주식이 좋은 종목이랄까요? 나쁜 종목이랄까요? 물론 좋은 종목은 맞아요. 실적도 꾸준히 나오는 종목이고 미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업이고 또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거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는 정말 공룡 같은 기업 맞죠. 그런데 혹시 많은 분 중에서 나는 주식이 올라오지 않으면 싫어. 나는 일단 내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주가 올라오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적어도 아마존은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닐 걸로 보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혹시 이건 나쁜 주식이야 라고 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거 1년 동안 쉬고 있으니까. 남들은 다 돈 버는데 만약에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죠. 아마존에 어떤 분들이 전 재산을 다 몰빵했어요. 갖고 있는 종목은 보유한 종목은 아마존이 답니다. 근데 아마존이 1년 동안 쉬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은 아마존이 아닌 다른 종목을 보유하시면서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심지어 배당을 받으신 분들 배당도 받고 있고 합니다. 근데 배당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1년 동안 아마존을 보유해서 얻은 거라고는 짜증과 허탈감, 뭐 소외감 이런 거겠죠. 그렇다면 이거를 글쎄요. 좋은 종목이라고 좋은 주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그러면 클로락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클로락스는 다 아시죠? 소독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뭐 락스 다 쓰시니까 집에서. 근데 클로락스에 대한 이걸 보시게 되면 이건 또 달라집니다. 제가 차트를 가져왔는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코로나 터지자마자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락스에 대한 소비가 급증했죠. 왜 그럴까요? 닦는 거, 소독하고 뭐 매일 닦잖아요. 청소하신 분이 닦고 또 집안에 여러가지 코로나 때문에 집안도 마찬가지, 사무실도 마찬가지, 밖에 나가는 모든 공공시설 다 닦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급등했다가 다 내려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실제 코로나 이전까지 주가 다시 한번 코로나 그 초기까지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작년 3월부터 보유했다가 그냥 이 종목 안 본 거예요. 안 보고 있다가 다시 오랜만에 지금 봤습니다. 주식을 봤더니 이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주가가 지금 제자리에 와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뛰었었죠. 거의 50%나 급등했죠. 그러다가 다시 내려온 겁니다. 50%가 단기적으로 올라오고 싶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그럼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해가 되죠. 왜냐면 지금은 쉽게 얘기하면 락스 같은 거 많이 물론 소독하지만 코로나 초기 때처럼 많이 쓸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매출이 점점 내려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과 오히려 순이익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면 매출은 전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까지 빠졌냐? 그런 건 아닙니다. 매출은 그냥 그래도 지금 높아요. 높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이 빠졌죠.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지금 콜락스의 문제는 일단은 조금 더 많이 팔리고 있지만 그런 비용보다 그런 그 판매 그 부분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어떤 비용입니까? 수많은 방역 비용. 이것도 역시 직원을 꾸려야 되니까 직원들을 지금 공장에서 제조하지 않습니까? 락스를 다 공장에 제조하는 겁니다. 일부 공장에서 어떤 만약에 코로나가 터지면 공장에 폐쇄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콜락스가 최초에는 많이 물건이 팔리면서 올라왔지만 판매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비용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익이 더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제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이 주식을 정말 작년 3월에 보고 오랜만에 이분은 장기 투자자입니다. 나는 1년 동안 한번 사면 안 봐 하시는 분이죠. 마치 이한희 교수님처럼. 이한희 교수님 보통 사시면 주식 안 보거든요. 근데 딱 봤더니 지금 제자리에 왔어요. 그럼 이 올라갔던 이 삼각형 부분 이게 얼마나 배 아프겠습니까? 그때 진짜 봤으면 야, 한 50% 올라왔으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중간에 털고 나왔다고 그러면 잘 털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시 제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이 주식은 어떤 주식입니까? 어떤 주식이라고요? 예, 골 때리는 주식이요? 예, 그렇죠. 골 때리는 주식이 될 수 있겠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 그 괜히 장기 투자한다시고 시세 안 보고 장원석 부부장님들 얘기하자면 시세 보지 마라 해서 안 봤더니 이거 뭐 다시 제자리에 왔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속이 쓰린 주식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는 이런 기업도 많습니다. 지금 다시 제대로 돌아온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캠벨스프 같은 거 그렇죠. 캠벨스프 처음에는 스프 쟁여놓고 집에서 먹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AMC 엔터테인먼트 보신 것처럼 이게 지금 가려졌지만
지금 매출력 거의 없습니다. 매출 거의 없어요. 매출 거의 없습니다. 매출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오른쪽 그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순익 적자죠.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여주고 있죠. 예, 적자가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매출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좀 한 2018년까지 19년까지 이렇게 요정도까지 올라오면서 사실은 그 거의 똔똔이었어요. 거의 제로에 가까웠죠. 손실도 없고 그냥 그 이익도 없고 그 정도였는데, 지금 만약에 코로나 터지면서 극장이 워낙 안 가다 보니까 완전히 적자가 커지면서 실제 파산 직전까지 갔었죠. AMC 엔터테인먼트는. 제가 또 늘 얘기했지만 AMC 엔터테인먼트에 지금 돈 버는 방법은 주식을 찍어내는 거죠. 예, 주식을 팔아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업은 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죠. 1달러, 올 초에는 1달러대 주가가 지금 뭐 고점은 70 몇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도 50달러입니다. 예. 엄청 많이, 물론 2달러에 구입했다고 해도 한 25배 수익이 났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주식은 나쁜 주식입니까? 실제가 안 좋으니까? 아니면 주가 이유 불문하고 주가 올랐으니까 좋은 주식입니까? 어떤 분들 그럴 거예요. 좋은 주식이다. 주가 올라오면 장땡 아니냐. 그거 맞죠? 예, 늘 얘기하자면 저희가 3%에서 얘기하지만 이준호 프로나 저나 주식 뭐 이 교수님 마찬가지고 이 교수님, 이준호 프로 저나 똑같이 얘기하죠. 주식에 선악이 없죠. 옳고 그런 게 없습니다. 돈 벌으면 좋은 거예요. 벌고 나오면 됩니다. 그죠? AMC 엔터가 물론 뭐 밈으로 올라왔든 뭐 공매도를 타도하지 않은 의견으로 올라왔든 간에 일단 주가 올라왔으니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좋은 주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죠. 실적이 좋은 종목이 오르지 않고,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실적이 나쁜 종목이 오르고, 실적이 나쁜데 주가는 올라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한 종목만 존재한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에는.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좀 주식 공부하다 보면 합리적 시장 가설이라고 그게 있지 않습니까? 뭐 모든 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주가에는 모든 정보가 다 담겨져 갖고 반영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가 오늘 그런 깊은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깊은 얘기 싫어하잖아요. 뭐 이론적인 얘기, 논리적인 얘기도. 그런데 기본 뭐 저희가 물론 어려운 얘기 싫어하지만 지금 나오는 이 이야기만 봐도 여러분들이 대충 어떤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어려워요. 주식은 어렵습니다. 실적이 좋다고 샀는데 1년 동안 오르지 않고, 실적이 나빠서 이거 진짜 한번 그냥 올 초에 그냥 AMC 엔터 극장 좀 가지 않겠나 싶어서 매수한 분이 지금 대박을 맞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과거에 그 구루들 뭐 하워드 막스, 뭐 워런 버핏 이런 분들, 뭐 벤저민 그레면 다 이거 훌륭한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지금도 저는 적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솔직히 그때 당시에 그런 우리 뭐 버핏이 처음에 주식을 투자할 때 뭐 솔직히 그런 분들이 과거에 어떤 뭐 팡 종목에 대한, 물론 실체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들, 그 다음 비트코인에 대한 존재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밈스탁에 대한 이런 존재들이 그때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좋은 지표가 나오면 주가 오를까,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이 빠지고, 나쁜 지표가 나와서 주가는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걸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정말 이상하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상한 종목만 존재하는구나.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 이게 끝이냐? 그럼 뭐냐? 실적이 좋은 거 오르지 않고 나쁜 게 올라가고, 그래서 온통 이상한 종목만 있다. 그럼 이게 오늘의 결론이냐? 라고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결론이 아니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까? 예. 실제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는 라이언 코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게임스탑의 실제 지금 이제 회장으로 올라갔죠. 아마존에 있었던 그 과거에 있었던 매튜하고 새로 이제 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이 매튜고 한 분은 매튜고 한 분이 또 누군지 모르겠네요. 그 두 분을 이제 불러갖고 CEO하고 CFO에 앉히고 그다음에 본인은 회장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2월에 이 라이언 코엔, 게임스탑, 그 당시에는 이제 CEO였죠. 게임스탑의 2월 당시에 CEO였던 라이언 코엔이 이런 내용을 트윗에 올려요. 내용이 아니죠. 사진을 올립니다. 그냥 아이스크림 콘이에요. 맥도날드 파는, 이거 얼마입니까? 한국에서? 한 300원 하나요? 500원인가요? 그런 거 하는 콘을 올립니다. 이게 답니다.
근데 주가는 그 뒤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죠. 한 2배가 올랐죠.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이 말도 못합니다. 뭐 아이스크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이온코인의 어떤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닌가 하지만 저는 도대체 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올라갑니다. 올라갔습니다, 실제. 예. 그리고 또 왼쪽 상단에 있는 모습은 AMC 엔터테인먼트의 실제 공식 웹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주주가 되면 뭐 팝콘을 준다는 내용이 실제 있습니다.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실제 공식 사이트에 적혀 있어요. 아니 주식과 팝콘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팝콘 주면 뭐합니까? 그까지 팝콘 얼마 한다고요? 주식 이게 도대체 할 말입니까 이게? 난 아담스 에론인가요? 이 CEO가 그런데 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무슨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아, 물론 팝콘 주면 좋죠. 안 주는 것보다는. 근데 주주들이 원하는 게 과연 팝콘일까요? 과연 아이스크림을 원할까요? 그게 아니죠. 어떤 기업의 청사진을 원하는 거고 앞으로 이 기업이 갈 길이 뭔가 어떻게 하면 극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과거의 비디오 게임 대여점이 살아날 수 있을까? 생존 방법이 뭔가가 더 중요하겠죠. 전혀 엉뚱한 얘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간단 말이죠. 오히려 비난을 받거나 상당히 좀 뭐라 할까요? 비웃어야 될 어떤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라갑니다. 정말 희한하죠? 어떤 기업은 정말 청사진을 보여줘도 주가는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요. 늘 얘기하지만 이상한 주식 공통투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예.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단에 있는 거는 S&P 500 지수인데 어떤 500 지수를 보여주는 거냐면 올타임 하이 역사상 최고치를 찍은 다음에 S&P 500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1989년 이후에 모든 S&P 500의 전체 지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위쪽을 보시게 되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박스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S&P 500이 역사상 최고치 찍은 다음에 평균 수익률은 9.93% 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상 최고치 주가 찍은 다음에 고점이죠. 완전 고점을 찍은 다음에도 1년 후에는 9.93%의 주가 상승이 또 한 번 이어집니다. 물론 지수이긴 하지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게 확률이 무려 84%가 됩니다. 엄청나죠? 예. 84% 승률이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만 보유하면 역사상 최고치 가면 84%의 확률로 해서 거의 10% 가까운 수익을 본다는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거. 그러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사는 겁니다. 올타임 하이가 아니고 그냥 아무 때나 사는 거죠.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사면 오히려 8.87%로 떨어집니다. 확률이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고점으로 매수하면 오히려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냥 평상시에 장이 폭락하거나 이럴 때 매수한 분들 상관없습니다. 어느 때건 anytime 주로 매수하면 8.87%로 수익이 떨어져 버려요. 거기다가 확률은 84%에서 79.4%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확률도 낮고 수익도 빠지죠. 높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사상 최고치에 있는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확률도 높아지고요. 사실 주식시장에서 84%면 거의 다 먹는 거죠. 예. 그리고 1년 동안에 9.93%는 나쁘지 않은 수익을 걷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주식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장소에 얘기했던 이해가 안 돼. 시장이 왜 이렇게 어렵지? 이상한 주식 온통 투성이야.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합리적 기대가서는 맞지 않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차치하고, 그런 논리적인, 이론적인 얘기 다 빼고, 그냥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사상 최고치 주식만 노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럴까? 괜히 상한 최고치 가면 주가 다음부터 조정받을 것 같고 그러는데, 근데 자세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한유 교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얘기가 있죠. 오늘은 S&P 500이 종가 기준 몇 번째, 그 다음에 장중 몇 번째 사상 최고치 갔다. 오늘은 몇 번째 갔다. 오늘은 몇 번째 갔다. 계속 하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이 말이 틀리다 그러면 이미 대한민국에는요, 수많은 차트 기법을 가지고 미국 주식을 아마 설명하는 전문가가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되게 샤프하시고, 그 다음에 되게 언변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탁 차트를 그려가면서 일면 균형표를 갖고 오든, RSI를 갖고 오든, MACD 갖고 오든, 설명하면서 쫙 애플이 이래서 빠졌고, 애플의 어떤 지지가 여기고, 위에 저항이 어디고,
눌림목이 어디고 딱 찍어주면서 여러분들 매매 도와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실적 때문에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모든 전문가분들이 모든 기업에 대한 실적을 전부 다 체크해 보시고 다 아셔야 되죠. 저희처럼. 근데 그게 실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치죠. 어디 가서 볼까요? 어느 사이트 가서 봐야 될까요? 실적은 어느 사이트 가서 봅니까? 실적이 빠진 이유를 어느 사이트 가서 보셔야 될까요? 실적이 올랐으면 주가가 빠진다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서 출발한다고 그러면 머리가 아파지죠.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그게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이렇게 이상한 주식을 판치는 이런 시장에서 개인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사상 치고치 가는 주식을 사시면 좋아요. 그러면 물론 알죠. 작년도에 사상 최고치 갔던 애플도 다 빠지고 있죠. 다시 빠지죠. 그렇지만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 시간이 있다고 그러면 언제가 다시 한번 옵니다. 그 기업들은 사상 최고치를. 그러면 그 과거에 엔비디아는 뭐 행보디아라는 별명이 없었습니까? 다 어느 정도 때가 있으면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기업에 대한 호재가 나오거나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가 바뀌게 되면 올라오는데요. 아무도 모르죠. 다만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좋은 주식, 실적이 좋은 주식은 가지고 갈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는다고 장호석 본부장 얘기 들었더니 실적이 좋은 주식 가져가면 내가 충분히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언젠가 다시 한번 상승이 올 거야. 그럼 그때까지 보유해보자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이상한 주식이 판치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사상 최고치 주식을 매수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또 수식어가 붙죠. 제가 기본적으로 더 말을 붙입니다. 단 여기에 실적이 좋은. 그러면 사상 최고치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그런 밈도 사야 되냐? 밈은 아니겠죠.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S&P 500의 편입된 종목이라 그러면 S&P 500에 편입이 돼 있고 실적이 좋으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84% 이상의 확률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된 거죠. 차트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눈을 혼란시키는 거죠. 주가 많이 올라와 보니까 엄청 무서워 보이고, 그건 여러분들, 사람이든, 뭐, 건물이든, 그거 좋아지면 건물에 어떤 호재가 터지면 계속 주가, 건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사람도 한번 잘 나가기 시작하면 잘 나갑니다, 보통. 언제 또 꼬꾸랄지 모르지만, 그렇게 금방 꺾이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S&P 500 내 사상 최고치 가는 종목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여기 나온 것처럼 실적이 좋고 S&P 500에 편입된 종목들이니까 같이 보시면서 에이 장우석 말 틀리네 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장우석 말이 맞네라고 하시는지 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럼 오늘 사상 최고치지만 다음번에 내일부터는 막 주가가 폭락할 것 같은데 올해부터 막 무너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어도비가 바로 지난 금요일, 어제였죠? 어제 금요일자로 해서 사상 최고치에 왔습니다. 52주 고가 아닙니다.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역사상 최고치. 그러면 매출과 이익과 영업이익이 얼마나 어떻게 됐을까요? 이해가 됩니까? 이상합니까? 이게? 이익과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오는데 주가가 사상 최고치 왔어요. 매출은 사상 최고치 왔습니다. 이익도 마찬가지 사상 최고치죠? 이익과 매출이 사상 최고치인데 주가 사상 최고치 온 게 이상합니까? 그러면 당장 올해부터 주가가 꼬꾸라질까요? 두 번째 구글입니다. 구글 역사상 최고치죠. 매출과 이익도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이게 월요일날 메모리 막 나와주면서 뭐 이렇게 꼬꾸라질까요? 지지가 깨지면서 뭐 여러가지 저항이 생기고 뭐 이런 기술적 분석으로 될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다시 한번 질문 한번 곱씹어 보세요. 이게 월요일날 빠질까? 시간이 지나서 빠질까? 온통 규제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빠질까? 실적이 올라오는데요. 세 번째. 이건 뭡니까? MCO? 무디스입니다. 무디스는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이죠. 여러분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무디스가 현재 역사상 최고치 왔다는 거. 몰랐겠지만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좋죠. 좋아요. 나는 이런 기업을 처음 봤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기업 처음 본 분들이 뭘 보고 지금 투자를 결정해야 될까요? 실적을 보고 하셔야죠. 매출 보시죠, 매출. 쭉쭉 이어지는 모습. 매출과 이익과 주당 수익이 꾸준히 올라가고 사상 최고치죠, 그때 역시. 꾸준히 올라오고 있잖아요. 매출 보시죠, 매출.
주가 안 올라가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가 오히려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하죠. 예. 너무 당연한 주식 아닙니까, 이건? 이거 어제까지, 금요일까지예요. 이거는 시차가 없습니다. 제가 장 끝나고 바로 떠온 그림이에요. 인투이트.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재무 관리를 도와주는, 이게 벌써 뭐 터보텍스 내에서 세금을 도와준다 해서 뭐, 저는 잘 모릅니다. 이한희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터보텍스가 굉장히 유명한 거다. 한국에 뭐, 글쎄 이런 비슷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뭐 도전 비준? 그런 거 되나? 아니, 그건 뭐, 그건 이제 기업용인가요? 하여간, 개인의 재무 관리를 도와주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세금 같은 거 도와주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상 최고 주가 왔습니다. 그러나 매출과 이익과 동조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가장 최고치 아닙니까? 이 사이트가 뭐 엄청나게 힘든 사이트입니까? 저희 초이스탁에 보여주는 거 뮤직의 초이스, 예. 아무나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무료입니다. 무료. 뭐 지금 환경 보시면 이거 나 처음 봤다. 곧 붙을 겁니다. 이게 사이트가 저희 장우석 주시창에 이 서비스가 붙을 거예요. 실제 또 이게 또 여러분들 그냥 구글에다가요, 인투이트, 그 다음에 매출, 이익, EPS, 레버뉴 치면 나옵니다. 영어로 치면. 나와주는 그림이에요. 확인이 불가하다? 뭐, 기업 공개 다 돼 있는데 뭐가 불편합니까? 올라오잖아요. 나스닥, 거래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나스닥 거래소 얼마나 돈 많이 벌겠습니까? 매매가 터지고 있는데. 물론, 뉴욕도 마찬가지죠. 나스닥은 상장이 돼 있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면 매출과 이익이 증가 안 합니까? 하잖아요. 예, 합니다. 예, 그럼 당장 월요일날 갑자기 뭐 거래가 급감해서 주가가 빠질까요? 앞으로 나스닥의 시장의 규모가 작아질까요? 거래가 급감할까요? 이게 무슨 비트코인입니까? 예, 하겠죠. 올라가겠죠.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의 좀 도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늘 그렇죠.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론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오래 하면서 제가 이제 왜 자꾸 이렇게 잔소리 하냐, 많이 안 해서 그래요. 지금 10명 중에 1명이 하고 있거든요. 안타깝죠. 많은 분들이 더 했으면 좋겠다. 미국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여러분들 추측이 가능한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실적대로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최대한 S&P 500 내에서 실적이 좋은 걸 보유하면 솔직히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돈 잃기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잃기가 오히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기업 중에서 여러분 다 이해 안 가는 게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물론 인투이트 같은 걸 우리는 써보지 않죠.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제일 머리 아픈 게 뭐예요? 세금 신고하고 또 개인적으로 돈 많이 버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프리랜서지만 그거 머리 아파요. 세금 신고하고 하는 거, 또 부족하면 세금 내야 되고 관리해 주는 거, 그런 기업들이에요. 점점 아마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슈가 더 수요가 커지겠죠. 나스닥 거래소 왜 지금 증가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니까 뭐 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물론 나스닥 거래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거래 많이 하겠죠. 어쨌든 하고 있고 시장은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도비 솔직한 얘기로 솔직히 정말 개인적으로, 아니 어도비 없이 특수효과가 만들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해되는 거고, 이해되는 기업에, 이해되는 실적에, 이해되는 차트가 그려집니다. 투자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죠. 그래서 오늘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 합리적 기대 가설을 갖고 이렇게 시장에 대한 합리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분석하기 어려운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장을 이해하기 좀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오늘 좀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사상 최고치 주식에 관심을 갖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슬라 주식 100주를 가지고 추가로 150주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애플 주식 보유 중에 급히 자금은 필요한데 주식 처분은 싫다면 방법은? 전 세계 ETF를 레버리지 효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고민들 글로벌 스탁론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있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